여러분이 물어보면 대답은 다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면 외국에는 거의 다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이 같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대학에 같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하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학교가 1954년도에 생겼는데 환경공학과가 따로 있어요. 공대가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환경공학이 따로 있는데 여기 환경공학에 상당히 많은 교수님이 적어도 영어권에서 학위를 했다 그러면 다 어디서 했냐?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그 디파트먼트에서 했어요. 다만 이제 건축조차도 건축공학이 있고 사실은 아키텍처가 있어요. 아키텍처는 예술에 가까운 거고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 가끔 TV에 나오는 연필 꽂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그거는 건축학이고 공학은 영어권은 거의 대부분이 토목공학에서 다 해요. 다만 일본은 건축공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건축하면 일본에서 그렇게 서버릇해서 건축이 우리나라 건축공학과가 됐지 토목이 건축 쌓을 축자잖아요. 세우고 그게 외국에서는 다 토목이에요. 이따가 이제 이 뒤에 건축과 교수님, 한상화 교수님, 박관동 교수님 다 소개를 본인 학과를 열심히 소개하겠지만 한상화 교수님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에서 했고 그렇지만 그 과에 건축과의 상당 부분 교수님이 미국에서 하시는 거의 다 토목과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 환경은 여러분이 물어보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사회 기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요. 사회 기반 시설. 그래서 여기 보면 철도,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항만, 하천, 댐, 저수지, 해안, 상하수도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래? 상하수도, 하수처리 이런 게 이쪽으로 이거 왜 앞으로만 가고 뒤로 가는 거죠? 됐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상하수도, 하수처리, 플랜트, 해양 이런 게 거의 다 뭐하고 관계되냐? 사회 간접 시설. 우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되고 근래에는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우주 기지 거기에도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우주의 기지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양대에서 자기들은 우주 뭐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등학생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뽑아간 적도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포함해서 학부모의 90%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우주기지 이런 거 할 정도는 안 되고 겉에 타이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약간 치팅하기는 상당히 쉽게 교수님들도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가끔. 토목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토목이라는 말이 국내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알려져 있어요. 네? 지금 저 청와대에 계신 분, 그분이 이제 사실은 토목과가 안 나왔는데 토목으로 출세를 했잖아요. 그분이 근래에 와서 이상한 걸 하다 보니까 엔티 토목이 많은데 그분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출세를 토목과에서 출세했죠. 그분이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밀어붙이는 건 탱크보다 더 심하게 밀어붙이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축토, 쌓을 축자예요. 건축하잖아요. 그 축이 거의 다 토목이에요. 만리장성,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봐서 지구에 보이는 구조물은 다 토목 구조물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집은 안 보여요. 축토, 구목, 구조라는 게 옛날에는 구조적인 게 뭐로 했냐? 나무밖에 없었잖아, 옛날에. 지금 스틸도 있고 복합재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토목이라고 안 하고 아까 보였지만 Civil Engineering이라고 해요. 보통 시민 관련, Public Works라든지 이런 거. 우리 학교는 50년도에 생겼는데 우리 과는 60년도에 생겼어요. 지금 뭐 많이 있고 한 4,000명 정도 돼요. 우리 대학원도 있고 석박사 있고 이런 게 있고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인천대가 또 있잖아요. 국립대 법인화. 인천대는 70년도에 생겼어요. 그럼 국내 랭킹은 인천대는 신문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숨기를 좋아해서 안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과에는 구조공학, 수공학, 지방공학, 건설관리, 우리 매니지먼트 쪽도 하고 이따 다 얘기할 텐데 환경공학, 지형정보. 지형정보가 여기에 지리정보공학 정보 요건데 외국에는 다 토목 안에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가르는 거 좋아하잖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거의 다 미국의 토목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토목 중에 수공학, 물, 요즘에 4대강 얘기 많이 했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4대강이. 결국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옆에 공기가 깨끗하면 그 고마움은 모르죠. 근데 좋은데 너무 이제 위정자들이 나 있을 때 꼭 테이프를 끊으려고 해서 그런 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 집권자가 A당 출신이다. 근데 B당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하는 데부터 먼저 나라 돈 들여서 깨끗하게 해줘봐요.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제 안타까움도 토목하는 사람으로서 야 영산강이나 어디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가 영산강 민주당이니까 그쪽부터 해줘라 이거지. 국가 돈 잔뜩 들여서 깨끗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는 지자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위정자들은 나 있을 때 테이프를 끊어야 되고 나 있을 때 꼭 무슨 일을 저지르기를 원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 사겠지만 한 줄이라도 들어가거든. 네? 거기에 3명이 했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나 있을 때 무조건 테이프 끊다 보니까 돈을 무리하게 못해도 들어가요. 잠깐만요. 요게 있고요. 댐이라든지 뭐 유체역학, 수문학, 포스탈 엔지니어링 이런 거 포함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학, 뭐 처리 시설 있죠. 처리 시설. 여기 지표수나 지하수, 대기, 소음, 토양, 고체 폐기물 처리. 우리도 여기 인경호라고 있는데 처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버드나무도 있고 꽃 같은 게 많이 오는데 여기 처리 시설도 여기 있어요. 우리 환경과 교수님이 자기 특허가 있어요. 여기다 실험하는데 처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처리 용량에 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으면 그 캐퍼시티가 커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학교에서 돈 주지 않는 한 요 조그만 호수 처리하는데 큰 장비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가 옛날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많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데서 또 잘 사는 물고기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쪽이 있어요. 우리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M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CM이 과거에는 좀 수준이 떨어졌는데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왜 내가 이거 누르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네? CM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어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쪽 공부하는 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 아까 얘기하는 CM 되시는 분이 2분이 있어요. 다 젊은 교수지. 왜냐하면 이 학문이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기법을 우리 건설 쪽에 교육을 했고 또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또 발주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 여러분 인천 대교 가면 뭐냐면 돈 내고 들어가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이 없어. 이것도 일종의 발주의 하나의 형태인데 기업에서 돈을 대서 자기들은 은행 이자보다 약간 더 받고 이렇게 하겠다. 그걸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일부 9호선 돈을 주느니 마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계약했으면 내가 몇 프로를 주겠다 하면 줘야 되는데 요즘 시장이 못 주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체는 반발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CM 건설 계획, 공정관리, 뭐 원가관리라든지 자동화 관계, 또 건설 장비 자동화 쪽이 있어요. 이쪽의 교수님들이 요거를 해요. 그다음에 지형정보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이걸 지형정보 이렇게 안 하고 옛날의 수준은 뭐였냐면 순수한 측량.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측량했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요즘은 GPS 여기 자동차에 내비게이터 다 있죠.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어느 부분에 측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다 있고 또 그거를 컴퓨터하고 연계시켜서 지도를 작성한다든지 지금 국립지리원 말하자면 국립지리원에 근무하는 인하대 졸업생이 이제 거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이에요.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지도 제작이라든지 지리학이 있고 요거를 엔지니어링 쪽에 이상하네. 가만 놔둬도 내려가네. 그래서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GPS 측량, 뭐 바다에서 자기 위치, 좌표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모든 구조물, 토목은 최종적으로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측량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이거 내 땅도 아닌데 아무 데나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그 좌표를 설정해서 하는 게 인공위성에 써서 바다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도 조그만 데지만 바다 한가운데든 어디든 정확한 좌표를 찍어서 거기에 구조물이 그 부분을 통과하도록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런 GPS라든지 한국영상 이런 게 전부 다 관여가 돼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이거 여러분이 잘 아는 거고
이쪽에 보면 이제 재료 특성이나 이런 게 많이 관리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을 깎고 뭐 터널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토량, 이게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토량이 얼마 나오고 얼마가 필요하고 이게 사전에 다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그런 걸 해서 관계되는. 또 포장하다 보면 여기에 또 재료 관계가 돼요. 재료 이런 거를 해서 이게 이제 건설 재료라든지 선양, 교통체계, 또 트랜스포테이션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신호는 경찰에서 자주 해요. 길거리 가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볼 거예요. 원래 외국은 그걸 경찰하고 이 교통공학 한 사람이 같이 연계해서 센서로 봐서 분명히 여기 차량이 없는데 여러분이 한 사이클이 있어요? 3분이다 그러면 밤 12시에 여기서 3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방금 신호가 끊어졌어요. 그런 체계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기름이 안 나오는데 엄청 낭비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주기를 줄여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놓으려고는 안 해요. 그럼 경찰에서 이런 쪽 트래픽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 좀 경직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경직돼 있죠. 사고도 경직돼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외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그래서 유류 절감도 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게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는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뭐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상하수도 이런 처리 쪽 하신 분이고 뭐 간단하게 지금 이게 4대강 본부장으로 가 계신 분이에요. 욕을 많이 먹죠. 근데 본인은 전공이 그쪽은 아니에요. 아니 본부장을 하지만 내가 이걸 뭐 2년 안에 끝내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쪽에 스카우트 정부에서 당신 와라 그래서 가신 분이고 조만간에 돌아오실 거예요. 이분 이제 구조 쪽 우리 과에 지금 12분이 있어요. 이쪽은 안반하시는 분, 저는 집안 쪽이고 이분은 일본에서 한 이제 분이고 아까 얘기한 GIS 이제 미국에서 하시고 미국에서 하신 분이고 미국 가장 예쁜 사람이 방금 그 사람이. 그 뭐 이거는 교육 목표 이런 건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고 이따가 질문을 많이 받을게요. 이제 우리 쪽 진로가 있어요. 시공회사 이게 대표적으로 뭐 삼성, 현대 뭐 있잖아요. 탑5가 있어요. 그 인하대에서 보통 이제 요즘에 우리 현실이 탑5에 한 20%가 가는데 나머지가 우리가 이제 취업률이 요즘에 77% 이렇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공부를 안 하고 눈높이는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갔나? 못대로 갔나?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올려놓은 건 뭐냐면 돈이 많은 쪽부터 올려놓은 거예요. 맨 아래는 파워가 가장 세고 이 아래 공무원이나 공사는 파워가 가장 세고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쪽이고 요 위에는 돈을 많이 받는 데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 중간층이 뭐냐 이제 공사도 저쪽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공사나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건설 관련 공사는 도로공사, LH공사 나랏빚 많죠.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빚진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다 빚진 거지. 아 내가 뭐 하겠다 공약해서 한 거고 공사 쪽이면 월급도 적절하고 쉽게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한 그런 선이고 그다음에 연구직이 있고 공무원은 사실은 토목을 공부했지만 오히려 실무에서 하는 일은 행정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다만 기술하고 행정이 결합된 거. 그러니까 공무원 여기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토목과에 지금 한 10%가 여학생이 있어요. 우리가 항시 요구하는 건 웬만하면 공무원을 가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여학생들이 이제 용감해요. 술도 잘 먹고 그런데 나도 회사에 가서 부딪혀보겠다. 근데 대부분 5년 이내에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죠. 야, 웬만하면 공무원 가. 공무원으로 간 여학생들은 그만둔 경우가 하나도 없는데 건설회사 간 여학생들, 졸업생들은 5년 이내에 그만두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7, 80%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많아요. 왜? 나중에 결혼하면 출산해야 되잖아요. 특히 그게 가장 불리한 점인데 그런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체력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뭐 내일 쉬더라도 오늘 밤을 꼬박 새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여학생으로서 이런 쪽 분야에 오겠다 그러면 관이나 공사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오면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렇고요.
인하대 졸업생으로서 교수 5급 이상 공무원 5급 봐가지고 인천에도 지방고시라고 또 있는데 5급으로 있는 졸업생이 2명 있고 중앙부서에는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구원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이 또 기업체 산하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관련 구조물 이거였어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인천대교, 공항 이게 전부 거의 다 토목에서 계획 세우고 시공하고 나머지 일부는 메인은 토목이면서 일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는 게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 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소양강 댐 얼마 전에 인하대생이 요금방 가서 작년에 10명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었는데 봉사를 갖다 줬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나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타깝죠. 이건 이제 된 거고 이게 시험 방조제가 지금 시험 가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정하고 기술이 합쳐져서 인천 지역의 가정 선생님들 우리가 교육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나한테도 사촌 형님이 이미 은퇴했는데 가장 모르는 사람이 뭐냐? 모르는 사람이 야 토목은 설계는 건축에서 하고 토목은 야 저 장비 뭐 이상한 거 지게차 갖고 너네 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토목에서 다 설계하고 아까 교량이나 이렇게 다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 얼마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지진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 다 토목에서 다 합니다. 건축은 여러분 미술 좋아하고 하루 종일 점을 찍어서 나무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건 미술 체질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게 안 되면 아키텍처 공학 말고 건축도 공학이 있고 건축학이 있어요. 그 건축학 체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건축 설계사 사무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쉬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체질이 아니면 자기 건축 체질이 아니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이렇게 꽂고 있다고 해서 건축 체질이나 그렇지 않아요. 밤을 꼬박 새면서 열정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미술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건축에도 맞아요. 건축학, 공학 말고 공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토목에서 거의 다 하는 똑같은 거예요. 일본 빼고. 그래서 이 방조제 여기 수력 발전하는 거죠. 이게 조수간만의 차로 수력 발전 세계에서 최고 커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속도로. 철도는 복합인데 메인은 토목이고 나머지 기계, 차량에 대해서는 기계고 일부 신호 이런 거는 뭐 IT 계열이나 아니면 이런 전기 쪽. 인천 지하철 얼마 전에 사고 났었죠. 근래 저쪽 남해 쪽에 대우에서 한 건데 침매 터널이라고 해서 아래 이 고정물을 해서 땅 이 바다 밑에 놓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토목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에 여기 키지. 여기 경제구요. 경제구 요즘 잘 되나요? 근데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소한 거, 야 광우병 저거 죽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이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난리인데 야 저거 안 터질까? 대만하는 사람 하나도 안 봤어요. 나는 그래서 이 산 쪽 청량성 넘어 반대편에 살아요. 저거 터질까 봐. 그 넘어는 안 가. 그 다음에 발전소도 기반시설 토목에서 다 하고 토목에서 총책임자를 하면서 이쪽 전기하고 그 다음에 기계 분야 이쪽 요즘에 중동에 우리가 이제 국내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동으로 많이 가요. 그럼 플랜트 공사하면 기반시설 전체 총괄은 토목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배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계 공장서 뭐 화공도 있을 수 있고 기계도 와요. 네? 이런 분야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항만. 인천항 여기 다 있죠. 이게 다 토목입니다. 공장. 전기 공장에 요 기반 시설하고 총괄을 토목에서 하고 일부분이 기계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물론 이건 지금은 공장 만들 때는 철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화공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 외국 공사를 지금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 이럴 거예요. 야, 저 타워가 왜 토목이냐? 지진 관련 이런 게 전부 토목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건축학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학 이쪽에 토목이 상당부분 취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질문 받을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건축에서 설계하고 토목은 시공을 하느냐. 시공이라는 게 뭐야? 직접 공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에서 전부 설계하고 시공 다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 뭐 이런 데서 전부 시빌 앤 인바이러먼털 엔지니어링, 여기에 국내 우리 건축과에는 미국에서 한 사람은 다 토목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 텔레비 채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게 세계적인 건축물, 거기서 전부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물이 뭐냐? 거의 다 토목이에요. 거기서 건축물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구나. 건축물은 건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요즘 MB 선생님 때문에 건설이 욕을 많이 먹는데, 건설이 복지의 반대말이냐? 서울시장님도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이 사람을 다루고 속이는 데는 능하지만 현실을 아는 데는 무식한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맨 아래 쓴 게 뭐냐?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8, 90, 9988 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2, 3일 왔다 죽는다? 그건 다 희망사항이죠. 근데 문제는 99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 사람 수명이 왜 길어졌어요? 의사 때문에 길어졌어요? 천만의 말씀. 누가 예라고 했어? 그거 무식한 거예요. 의사가 사람 생명 늘릴 수 있는 거는 불과 5년, 10년이지 철이에요, 철이. 맑은 물 먹고 똥오줌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인간 수명이 늘어난 거지. 우리 부모님도 병원에서 오래 할 때 돌아가셨어요. 의술이 좋은 게 뭐냐? 갑자기 누워있는 노인네를 일어세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면서 5년 계셨어요. 돈은 벌죠, 의사들이. 의사들 때문에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토목이 가장 많이 기여한 거예요. 옛날 옛적에는 시빌 엔지니어링하고 밀리터리 엔지니어링에서 이게 갈라져서 이제 세분화돼서 이렇게 된 거지. 과거부터 오래된 학문이 뭐냐? 밀리터리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기계 쪽으로 갔고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점점 분화돼서 이렇게 간 거지. 여러분 생명 늘어난 게 가장, 왜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면 힐을 신을 텐데 왜 힐을 신었을까요? 그거 알죠? 네. 불란서 여기 가면 큰 궁전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내부에 화장실이 없을 때. 왜? 처리하기 어려운 화장실 그 안에 넣기 어렵거든. 바깥에 보니까 다 지뢰예요. 지뢰. 대인지뢰라고 하지, 농담으로. 그거 피하려니까 이렇게 발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이런 걸 때 어디지?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야, 밑에 이거 뾰족한 거 달자. 그래서 히르가 생겼다고 그러죠. 그걸 처리하고부터 사람 수명이 늘어났어요. 질병 없어지죠? 여러분 맑은 보면 질병 없어지죠. 텔레비 보자면. 아프리카 가면 전부 물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토목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토목은 보면 토목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괜히 빼고 저 지게차를 생각하니까 토목은 안 좋은 거. 근데 외국에서는 토목이 안 좋은 걸 인식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시빌이라는 얘기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인식이 계속 퍼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은 건설 쪽에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IT 외화 벌어들인 거 가지고 IT가 시작돼서 지금은 IT 쪽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게 있는 거를 보고, 그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물러났는데 그 잘못된 인식이라 이거죠. 여기 여학생도 많은데 그 대신에 여기 이제 아까 환경 제가 부탁하고 오신 분, 내가 관 쪽으로 가고 싶으면 모를까? 우리 과외도 여학생이 두 반에 80명에 한 학년에 10%가 여학생이에요. 근데 건설 직접 현장은 만만치는 않다. 그 대신에 본인이 등산 좋아하고 야외에 있는 걸 좋아하는 일부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 쪽으로 가려면은 토목에 오는 게 더 좋지만 현장에 갈 때는 쉽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그건 부모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볼 일이에요. 다만 관 아니면 여기도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으로 가잖아요. 관공서로 가요, 환경도. 그러니까 건설회사에 같이 있는 게 뭐냐?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 뭐냐? 환경 전공한 사람, 건축한 사람, 토목한 사람, 지하에 쓴 사람이 다 건설회사라는 그 울타리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나중에 지원할 때. 그 대신에 이제 토목 쪽은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 게 좋고, 환경은 화학공학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화학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게 좋고, GIS는 컴퓨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뭐 이따 건축가 교수님 얘기하실 때.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